찰나의 순간에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윤철의 플렉스. 지난달 27일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내린 운전자가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당시 도로 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저기 했을까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하고 SUV 차량하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1차를 세워놓은 채 그 차 사진 찍으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의 2차 사고로 사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대낮에 뻔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1차를 세워졌던 차가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트렁크까지 열려 있었는데 저 흰색 차가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요. 들이받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아이고 들이받고 나서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어머니. 대전하고 판교 거기서 두 갈래길에서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요 차의 운전자예요. 요 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을 때 판교 쪽으로. 근데 요 승용차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던 차가 이쪽에 서게 됐고요. 여기서 들어온 차는 여기에 멈추게 됐는데 요 차 운전자가 요 가드레일 넘어와갖고 빨리 가 사진 찍어라.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것처럼 내려서 사진 찍으라고 그 위험한 길에 고속도로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야. 사진 찍으러 가다가. 그런데 왜 이 흰색 차량은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걸까요? 아이들이 그 사람이 내렸을 때 벌써 술 냄새가 엄청 났다 그랬고요. 완전히 만취 상태이고 그거 음주 치수도 0.196이 나왔어요. 0.196이요? 예, 완전히 만취 상태예요. 아침 10시가 넘으면 벌건 대낮에 음주 0.196%, 소주 2병을 마신 수치예요. 있을 수 없는 술에 취해갖고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도 못 밟고 고속도로에 대낮이라 하더라도 꼬박꼬박 조는 운전자도 있고요. 스마트폰 보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차처럼 음주운전하는 차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나를 보겠지. 내가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나를 보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차는 안전한 곳, 갓길로 빼고 사람은 갓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 후 도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나가야죠. 차를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고요.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비상등 켜고 그리고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리고 탈출하십시오. 신속하게 탈출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차를 지키려다가 내가 죽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심 또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제보자. 그런데 한쪽 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일단 가던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데 역방향에서 가죠. 마주 달려오던 차량과 아,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 다행히 크게 사고는 안 났네요. 한쪽에서 공사 중이라서 막혀 있으면 하는 수 없이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갔다가 맞은편에서 정상도로 오는 차의 사고인데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대차를 보고 나는 바로 멈춘데 저 차를 계속. 예. 그래서 제보자는 상대차의 100%를 주장할 겁니다. 상대방 내리신 후에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신고를 하셔서 이제 경찰서에서 1차 조사 결과 상대방이 아닌 제가 가해자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그렇게 주장해요? 제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온 제보자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나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이번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없어요. 도로가 왕복 2차로가 아니라 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차 한 대씩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차도 여기서 들어올 때 길이 좁아졌네? 그럼 맞은편에 차가 올 수도 있네?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왔었어야죠. 제보자는 여기서 멈추는데요. 근데 상대차는 계속 가서 부딪히죠. 제보자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좀 더 늦게 멈추면서 제보자가 움직인 것보다 상대차가 움직인 거리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이번 영상만으로는 상대차가 한 7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공사업체에서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했어야 돼요. 예, 공사 구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신호수가 사고 당시엔 없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 신호수가 출근하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앞에다 절대 감속, 시속 10km 이하, 몇 미터 공사 중 이렇게 써줬어야죠. 그런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 공사업체 신호수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 감속, 주의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은 도로도 평탄하지 않은 데다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서행은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급제동을 한다면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진짜 대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예측 불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왜 차가 저렇게 서 있어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밖엔 잘 보이는데요. 터널 안은 들어가면 갑자기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제동하면 차가 핑그르르 돌면서 제보자 차량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잘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어머나, 돌았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차 가고 있고요. 불박차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앞차가 도로가 미끄러워요? 아이고 쿵 1m만 여기가 더 있었으면은 안 받을 텐데 쿵 이런 사고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급정지를 하는데도 이 온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생각도 안 들고 그 당시에 큰일 났다. 옆에 있는 차선을 물고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마터면 뒤에 오던 차량도 그대로 부딪히면서 2차, 3차 사고까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몸사에서 제가 뒤에서 무조건 충돌한 거라서 과실이 저한테 100% 있다. 상대방은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충돌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100%로 몰린 제보자. 갑작스럽게 제동을 한 건 앞에 있는 상대 차량인데요. 그렇죠. 이 과실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말도 안 돼.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멈췄을 때 뒷차가 꽝 들이받았으면 앞차는 멈췄는데 뒷차는 왜 들이받았느냐. 그럴 때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잘못이 그럴 땐 100%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앞에 차들이 쭈르륵 멈추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차와 그 앞차와의 간격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급히 브레이크 잡다가 차가 핑크로 돌았느냐. 급제동만 안 했으면 저렇게 차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이 앞차가 그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그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가 핑크로 불박차는 콩.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실제 운전자 3천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앞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잘 가던 앞차가 갑자기 핑크로 돌았으니까 나 골탕미개인데? 저 차 왜 그랬어? 보복운전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뒷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좀 더 넓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하지만 앞차 잘못이 더 커야죠. 따라서 앞차 잘못 60 내지 70% 의견입니다. 차량은 편리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